아이고. 자, 9번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에요. 네. 아휴, 자, 시간도 없는데. 자요. 국토의 토지의 이용은, 자, 항상 무엇에 의한다? 행정계획. 토지의 이용은 항상 무엇에 의한다? 행정계획. 됐어요? 근데 그 행정계획 중 가장 중심이 되는 행정계획의 이름이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관리 뭐 이렇게 써놨네. 정신이 없네.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가 이용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요거만 쓸 거예요. 용도, 지역하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있는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이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하면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일반 사인들이 토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인들은 무조건 되고 무엇에 부합되게?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되게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 자체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의 이용은 항상 행정계획에 의한다. 맞아요? 그러면 이 행정계획은 누구만 수립한다? 행정주체만 수립한다. 따라서 사인의 토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자도 사인의 토지의 이용을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에 의해서 사인의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듯이. 됐어요? 자, 토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자도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누구라면? 행정주체라면 다 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그거예요. 그 논리가.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님도 제한할 수 있고, 또 누구도 제한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이 자들이 제한하려면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만 거쳐서 제한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근데 제한 기간은 1회에 한해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단 3, 4, 5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3부터 5까지는 심의 거치지 않고 1회에 한해서 몇 년 이내에서 2년 이내에서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연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자, 그럼 가봐요. 1번 박스.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줄 그시고.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은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수목이 있어요. 조수류가 있어요. 우량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보존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보존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보존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회에 한해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 연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더라. 그쵸? 그러면 환경, 미관, 문화재 지키는 게 더 우선이다.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회 안에서 3년 이내. 연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고요. 3, 4, 5는 연장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공통점 찾아내야 돼. 빨리. 자, 줄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줄거놓으시고. 4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나왔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면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중인 지역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죠. 얘도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중인 지역이에요. 그러면 3, 4, 5는 다 행정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행정계획이 수립이 돼버리면 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회 안에서 3년 이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근데 행정계획은 누구만 수립한다고 그랬죠? 행정주체. 근데 행정주체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게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행정주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거죠?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고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에서 2년 이내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자, 이번에는 옆에 10번이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우리 아까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럼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딱 결정이 되면 여기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지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만 설치해야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요, 그거예요. 개발행위의 제한.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의 도시군 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예외 시장군수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럼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1단계에 포함됐대요, 안 됐대요? 안 됐대요. 그러면 몇 년 후에는 한다는 거예요? 3년 후에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억울하잖아요. 자, 이러면 개발행위 뭐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넘기시면 즐겁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하나만 알아두면 돼. 원상회복 명령이에요. 시장군수는 가설 건축물 건축을 허가한 토지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면 시행 예정일 몇 월 전까지? 3월 전까지 그 가설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자가 스스로 알아서 원상회복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집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좋아요. 넘기세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 184 가봅니다. 제가 이렇게 있으면 좀 다소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나고 나서 문제 있으면 저는 문제 꼭 풀어주죠. 예?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책 읽는 것보다 뒤에 문제 푸는 거 있죠? 더 많이 하세요. 2차 과목은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책 읽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됐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자, 가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토지 분할이래요.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행정청에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X죠. 그쵸? 너무 알면 너무 쉽잖아. 그쵸? 근데 이거 처음 문제 나왔을 때요, 틀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참 환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연면적 5% 범위 안에서 확대는 경미하다, 안 경미하다? 그러면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죠.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맞죠. 됐죠? 좋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서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맞죠? 예. 도시군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죠. 얘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이제 이거를 해독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자, 이 얘기는 지금 개발한다, 안 한다? 개발한다, 안 한다? 한다? 그쵸? 개발을 할 때도 기반시설 설치해줘라. 왜? 난개발되면 안 되니까. 맞죠? 그러면 이 얘기는 사후 난개발 방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개발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난개발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뭐 해줘라? 설치해줘라. 그러니까 얘는 사후 난개발 방지죠. 맞죠? 우리 아까 성장관리 방안은요, 사전 난개발. 이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낼 줄 알면 아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제 옆에 갑니다. 첫 번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개발, 동그라미.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나 줄거야죠.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에 동그라미 빵 치고요. 됐죠?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개발 밀도죠. 얘를 강화에 동그라미.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뭐라는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을 하는데 기반시설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장, 군수, 줄그시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줄그시고. 여기에 됐나요?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다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무슨 지역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는 지을 수 있었어요. 그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다행이네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는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농어가 주택을 제가 건축하려고 형질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거를 하면서 그곳에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거기는 조금 그것만 개발하니까 아무 데나 막 기반시설 설치하면 되잖아요. 예? 농림지역에 농어가 주택 지을 수 있습니다. 창고시설 지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했어요. 그러면 그 창고시설에 접근하기 위해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제가 그 옆에다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즉 보존용도 토지라면 됐어요? 개발을 하면 무조건 내고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야. 이미 개발이 끝난 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토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토지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라면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다가 줄을 거는 거라고요. 됐어요? 만약에 거기에 녹지지역이 들어가면 올까요, X일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런 것도 다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런 거 이제 못 찾아내면 안 되는 거야. 의미 파악만 잘 알면 찾아낼 수 있어요. 좋아, 잘했어. 자, 이제 지정이 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한다 그랬죠? 네, 외울 거.
구체적인 건 건폐율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용적률. 박스.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 됐죠? 자, 그거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절차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이를 뭐 해주라고요? 고시. 넘기세요. 지정 기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해준다고요? 국장. 빨리 딱 줄거놓고.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해줘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랬을 때 박스에 동글뱅이 1번 당해 지역의 도로의 동그라미.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2번 당해 지역의 도로율, 도로의 동그라미. 도로율이 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20%의 동그라미.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향후 2년의 동그라미. 2년 안에 당해 지역의 수도의 동그라미.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안에 당해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안에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동그라미. 학교 수용 능력의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정리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인데요. 지정 기준을 누가 정해줘요? 장관이. 근데 어떤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겁니까?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얼마만큼 곤란합니까? 물어보면 연수는 2년, 플러스는 그렇게 암기하면 다 외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갑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의 줄자 끄시고요. 외에는 동그라미 치고요. 개발 동그라미 치고요.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줄급니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필요에는 동그라미 치면 돼요.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그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곤란한 지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필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복 지정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 옆에 나오네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대학은 뭐 된다고요? 대학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은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학은 뭐 된다고요? 제외. 그거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고요. 자, 얘는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지정해줘야죠. 반드시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어떤 곳에 지정합니까? 박스의 1번 뒤에 줄급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뭐 되는 것, 해제되는 지역 줄그시고 완화, 해제 동그라미.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발을 못했다가 이제 행위 제한이 완화되니까 이제 막 개발하는 곳이죠. 이제 막 개발하는 곳이니까 거기 개발하는 자가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됐죠? 자, 두 번째는 3번의 기역번이에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20%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상 증가된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증가된 곳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구가 20% 이상 증가났다. 개발행위 건수가 20% 이상 증가됐다. 개발이 집중되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죠? 그런 곳에는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라. 지정하여야 한다. 넘기세요. 절차는 시장 군수는 줄 그시고,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줄 그어야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해준대요? 국장. 국장이 정해줘요. 똑같이. 개발밀도관리구역도 국장,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국장. 맞죠? 근데 얘는 1번만 알면 돼요.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줄이면 돼요.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해야 돼.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최소 면적은 얼마다? 10만 제곱미터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설치계획 갑니다.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뭐 하래요? 수립하래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박스에 1번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같은 걸 정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걸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이 기반시설을, 이러한 종류의 기반시설을 이러한 규모를 갖춰서 어디에다가 설치해라 꼭. 됐어요? 그리고 단계별 설치계획 같은 거 정해주는 게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옆에 리을번이에요. 중요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부실로부터 몇 년이요? 1년의 동그라미.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 언제요?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됐나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는 게 이러한 종류의 기반시설을 이러한 규모를 갖춰서 여기에 설치해 주세요. 됐어요? 그리고 그런 걸 이거부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설치하고 이런 순서 정해주는 계획이었었잖아요. 구체적 계획입니까? 방향 정해주는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거죠. 이 정도, 이러한 기반시설을 여기에다가 이러한 크기로 이거부터 차근차근 설치하세요. 구체적이지. 괜찮아. 하여튼 유치원은 하여튼 명문 유치원을 나와야 돼. 근데 어머님 나이 때나 제 나이 때는 유치원이 없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 힘들어. 그래서 힘든 거야. 자, 괜찮아. 자, 여기 봐봐. 자, 얘 구체적 계획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봐요.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몇 년?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공법 몇 년? 우리 이런 거 잊어먹으면 안 돼. 기준을 잊어먹으면 안 돼. 방향 지침 정해주는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그래.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원래는 3년이어야 되잖아. 그쵸? 예전에는 이게 3년이었어요. 맞잖아. 구체적 계획이니까 3년이잖아. 공법은. 그쵸? 근데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강승우라는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그럼 저는 개발을 하면서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내 마음대로 설치하면 안 되고 설치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지금 시장군수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수립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수립하고 있는, 수립되기 전에 후닥닥 개발하고 도망가 버리면 나는 기반시설 설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이고야.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 아니야. 이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기반시설 설치를 해야 돼.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군수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저는 개발을 하는 사람이고. 맞아요? 그럼 저는 개발을 해. 그리고 나서 개발을 할 때 설치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 계획이 설치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거야. 빨리 개발을 끝내버리고 가버리면 난 기반시설 설치 안 해도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거기 뭐가 돼요? 난개발이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나서 3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세요. 이렇게 정해놨더니 시장군수가 천천히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강승우와 같이 약삭 빠른 놈은 후닥닥 개발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가 난개발이 되더라. 안 되겠다. 시장군수 힘들더라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반드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언제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왜 3년에서 1년으로 바꿨는지 얘기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는 이렇게. 공법상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방향 지침은? 근데 구체적 계획 중에서 유일한 예외가 얘예요. 예외라고 얘가. 그러니까 얘 시험 문제 한번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겠죠. 이유까지 설명해 줬으니까 되겠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줄급니다. 신축, 증축행위야. 신축, 증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 뭐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갑니다.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줄급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줄자 끊으셨어요? 네. 신축, 증축에는 동그라미 치고요.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겠다라는 거고요. 넘기시면. 그래서 참고해 보면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개수 쭉 나오죠. 자, 그 중에 16번 위락시설 질 높아요. 걔가. 거기다 줄 한번 살짝 거보고. 그 다음에 4번 2종 근린생활시설이 그 다음에 높아요. 1.6이고. 적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종교시설, 그 밑에 보면 운수시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문화및 집회시설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1.4고. 그 다음에 3번 1종 근린생활시설이 1.3이죠? 그 다음에 7번 판매시설이 1.3이죠? 그 정도 눈에 한번 익혀두게. 아직 외우지는 말고요. 못 외워도 되고. 됐어요? 자, 그럼 옆에 갑니다. 비용의 납부라는 거 나와요. 가볼게요. 비용의 납부의 니은번. 시장군수는 줄거놓으시고. 시장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줄급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부가의 동그라미. 됐나요? 그리고 납부 의무자는 줄것이고,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 줄거놓고 납부의 동그라미. 됐어요? 일단은 못 외워도 되는데 그런 형태로. 됐죠? 넘기세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잠깐만. 괜히 넘겼나요? 잠깐만. 여기 넘기시면 미음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방법 나오죠? 원칙은 뭐라고요? 공법은 무조건 되고 원칙 현금이에요. 됐어요? 근데 밑에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모두 가능하다. 물납도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특별회계 설치예요.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설치해라.
용도는 납부한 비용은 어디다 써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하는 데 써야죠? 네, 그거예요. 자,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보겠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이에요. 틀린 거. 27회면 작년에 나온 문제예요. 그렇죠? 자, 1번.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니까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죠. 여기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녹지와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맞죠?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 답은 3번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리모델링이네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아니다. 맞죠? 어느 게 부과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신축, 증축. 됐죠? 그 리모델링은 아니잖아.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맞죠? 네, 그거는 그런 거 물어본 거예요. 정리해드립니다. 가보죠. 자요, 이제 다 지워요. 다 지우고, 다 지우는 거예요. 지금 뭐 되게 많은 걸 배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배운 건 우린 이거밖에 없는 거야. 자, 한번 보세요. 국회법을 우리가 오늘 다 배운 거예요. 여기 되게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공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얘가 단순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되고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자, 이것만 알면 돼. 자, 공법상 토지의 이용은 항상 무엇에 의해서? 행정계획. 맞아.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뭐에 의해서?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토지의 이용은 항상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행정계획.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거 단순화시키시고. 두 번째, 그 행정계획 중 가장 기준이 되는 행정계획이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됐어요? 그 도시군 관리계획 중 가장 기준이 되는 두 축이 있어. 하나가 뭐고? 하나가 기반시설이야. 됐어요? 이거라고 여러분. 됐죠? 그래서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사용 목적 정해주는 거고. 맞아요? 자, 기반시설은 도시군 토지 이용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 되는 시설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끝이야. 끝.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정한 거니까 이거대로만 가면 돼. 각자. 얘는 여기서 정해진 목적대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얘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대로.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 가요? 이해 갔어요? 잘한 거야. 그러면 끝난 거야. 여기 제일 복잡한 얘가 끝난 거니까. 근데 별도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복합개발 정비하기 위한 거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얘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무조건 되고 무엇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 뭐에 의해서? 이렇게 복합개발 정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단순화시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정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돼.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공법 공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됐죠? 그러면 이거에 의하지 않는 건 일반 사인들은 얘의 규제를 받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여기에 못되게 부합되게
부합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 사인들이 토지를 뭐 하려면, 개발하려면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여기에 부합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기 전에 누구한테? 도시군이니까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뭘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허가 받아서 하라는 거야. 이게 개발행위 허가야. 토지의 이용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일반 사인이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부합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토지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쉽잖아. 그러면 여기에다 한 가지만 더 알면 돼. 이 개발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개발이란 토지를 개발한다는 건 이게 중요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하는 거. 이게 토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만 딱 알면 이제 모를 게 없지. 이런 걸 하려면 시장군수한테 뭐 받아서 해야 돼? 허가. 허가. 근데 경미한 건 허가 없이. 경미한 게 뭐라고? 생활을 끝. 국가 지자체는 규제 대상 아니고, 공익을 위한 거 규제 대상 아니고, 법률 규정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오케이 끝.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한번 봐요. 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지 토지는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부합되게 하되 너 역시도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에다 얘는 별도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공법이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뭐에 맞게? 뭐에 맞게? 뭐 설치해줘라? 오케이. 끝이야. 끝.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이것만 집어넣을 수 있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개발행위 규모는 이면적으로 하겠지. 공식, 주상, 자생만. 빨리 외워야 돼 이거. 기준이 되는 건 무조건 외워야 돼 여러분. 그거를 놓쳐버리면 공부가 안 돼. 다른 거 몰라도 돼. 그것만 알면 돼. 주상, 자생만, 공. 그래 끝. 외워야 돼요. 그거 알면 돼. 그거를 기준으로 나머지 생각해보면 금세 외울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외우세요. 이렇게 돼야지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인들 믿어 못 믿어? 못 믿지.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사전에 개발행위가 일어나기도 전에 난개발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유보 용도의 토지를 대상으로 미리미리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 맞아요? 그러면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곳에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여기에 모두에게 부합되게 해야 되니까 얘 수립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내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서 그자가 개발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못 믿어요. 난개발 방지하는데 이 개발을 하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있다면 됐어요?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장군수는 여기에다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까지 뭐해서 적용한다? 강화해서 적용한다. 그럼 도대체 이런 곳이 어딥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근데 이번에는 개발을 하는데 반드시 기반시설을 설치해 줘야만 하는 곳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를 부담지우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의무를 부여하는 거니까 이거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지정하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구시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언제? 다음날 얘는 없어진다. 그럼 여기에서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뭐하는 자? 신축! 증축하는 자는 돈 내라.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 확보하는 데 필요한 돈 내라. 돈은 원칙이 뭐로 내는 거다? 현금. 근데 물납도 할 수 있다 없다? 끝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몰라도 좋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거 몰라도 돼 지금? 몰라도 돼요? 이것만 알아야 돼. 이거. 자. 이거에 이거나 이거에 이거나 맞아요? 사인이 허가받을 때 이거 들어가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행정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얘는 용도지역 기반시설만 있으면 되고 각자 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인들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이 행정계획에 부합해야죠. 부합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내줄 때도 얘 난개발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필요로 한다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만 행정계획에 의하는 거냐 사인이 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냥 거기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라. 허가받아서 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논리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어요? 그럼 요것만 딱 갖고 있으면 공부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은요 이거 배워도 정리를 못해. 이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은 이거를 읽어도 책을 보고 읽고 줄을 쳐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요거를 가지라고. 요것만 가지면 공법은 무조건 되고 잘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